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토요타 캠리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차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원래도 좋았지만 어느 부분이 더 개선이 되었는지, 또 어떤 점은 아쉬운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사실 토요타 캠리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중형 세단이죠. 워낙에나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갖고 있고 또 그만큼 이 차량에 대한 노하우들이 쌓여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이 사랑을 받아온 만큼이나 품질 또 상품성 이외의 기타 유지관리 부분에서의 만족도까지 여러 가지로 장점이 정말 많은 자동차예요. 그리고 풀 하이브리드 모델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 시장에서는 무조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모델이기도 하죠. 지난번 리뷰를 통해서 이 차의 실내외 디자인과 공간 또 옵션 등에 대해서 알아본 바 있었고요. 이번에는 차를 타고 직접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필링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량은 2.5리터 하이브리드의 XL이 기본형 모델이고요. 이 상위 등급인 프리미엄 모델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옵션이 더 강화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캠리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2500cc급 4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전기 모터를 결합해서 토요타가 자랑하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놨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전기 모터를 결합해서 기존 모델 대비해서는 16마력이 오른 227마력의 시스템 최고 출력을 내고 있고요. 가속 성능으로 따져보자면 제로백 수치 기준으로 한 7초대 초반이 나오더라고요. 좀 더 컨디션이 좋으면 7초 정도를 플랫하게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 모델 대비해서는 그래도 약간이나마 가속력이 더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토요타에서 말하기로는 차량의 정숙성을 높일 수 있는 에어로다이나믹 설계와 엔진 모터 제어의 최적화 이외에도 여러가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만족도를 더욱더 높였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운전자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겠죠. 근데 어떤 점에서는 좀 느낄 수 있었고 어떤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엔진의 출력이 시스템 출력 기준으로 16마력 정도 올라갔잖아요. 가속 성능 자체는 분명하게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연비도 물론 좋지만 주행 시에 엔진의 개입이나 RPM을 최대한 좀 낮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정숙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정도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차만 타고 있을 땐 분명히 정숙하고 부드럽고 좋거든요. 근데 여러가지 내연기관 모델이라던가 이 급의 다른 차들을 함께 타봤을 때에는 과연 새로운 캠리가 정숙성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가? 또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주행감 자체는 그 어떤 경쟁 모델들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스무스하게 반응해주고요. 또 가속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막 무조건 팍팍 튀어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운전자가 의도하는 만큼 얼마나 부드럽게 속도를 신속하게 붙여주고 또 얼마나 부드럽게 감속해주고 이런 시스템의 여러가지 반응성들 조화를 잘 이뤄내느냐가 진짜 중요한 요소인데 이 배터리와 모터, 엔진의 개입이 구동계통을 진짜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제어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때문에 이렇게 시내를 달리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나 또 국도를 달릴 때 이외에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에도 역시 이래서 하이브리드는 토요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끄럽게 작동해주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성 품질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느껴지는 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고 또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승하면서 느껴보시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분명히 직접 한번 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기 모터가 주행의 상당 부분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변속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연기관의 변속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 CVT라고 부르는 무단 변속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상 전기차에 들어있는 감속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어떤 변속 충격이나 반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흠잡을 게 없죠. 그리고 하체 세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토요타에서 밝히기로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서스펜션의 세팅이나 또 핸들링 감각은
분명하게 개선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지금 이 차를 뭐 한 600km 정도 타보니까 확실히 느껴집니다. 승차감은 진짜 동급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 안정감도 진짜 좋아졌어요. 예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고, 원래 토요타가 좀 부드러운 세팅을 잘 하기 때문에 승차감이야 당연히 좋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에서 이점을 얻는 만큼 고속 주행감이나 핸들링 성능에서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캠리는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를 진짜 모두 다 잡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승차감은 여전히 부드럽거든요. 진짜 편하고 안락해요. 여기다가 시트까지도 이 쿠션감이나 운전자의 피로도를 확 낮춰주는 설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편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으로 또는 추월 가속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빠르게 막 120, 140, 160 이런 속도까지 내달리면서 직진을 하고 있을 때에도 주행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은 이 토요타보다는 같은 일본차 계열인 혼다가 더 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토요타가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원래 승차감은 더 좋았지만 이 하체 세팅 또 주행 안정감 면에서도 진짜 장점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 차는 꽤나 여유있게 고속화 도로에서 한번 시승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핸들링도 막 엄청나게 날카로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분명히 좌우 롤이 존재하고 또 피칭도 있고 가족용 세단으로서의 가치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막 굉장히 스포티하고 날카로운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어딘가 부족하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진짜 놀랐어요. 특히나 이 차는 하체 세팅이 최고의 매력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회생제동과 물리브레이크를 함께 알아서 쓰는데, 이게 조금 독특한 시스템이 하나 추가된 게,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느끼면 스스로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감속을 먼저 도와줍니다. 조금 독특한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느 브랜드에서는 시도할 수 없는 기능이기도 한데, 이 차가 토요타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갖는 성격,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막 엄청나게 달리는 것보다는 이 차는 그냥 편안하게 타는데 집중하셔야 되고 안전하게 타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임의로 그냥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지금도 감속을 시켜버리거든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네가 뭔데 속도를 줄여 이렇게 느낄 텐데, 토요타가 그러니까 그래 안전하게 타야지, 그냥 편안하게 타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스마트 회생제동 기능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저는 너무나 잘 썼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사실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고 일회성으로 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연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제가 이 차를 타고 지금 주행한 지 누적 주행거리 기준 615km가 됐어요. 615km 타는 동안 기록하고 있는 평균 연비가 리터당 21km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이 약 절반 정도 됐고요. 그리고 국도 주행이 한 30%, 또 시내 주행이 20% 정도 됐어요.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차들은 시내를 달리고 있을 때 연비효율이 더 잘 나오다 보니까 고속도로 국도에서 오히려 연비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타고 다니더라도 연비가 20km 미만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21km에서 이게 고장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누적 연비 기록되는 거 보시면 리터당 20km 넘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간단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연비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내연기관의 효율성을 따지는 차라면 토요타를 따라오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르겠어요. 이 차의 약점이라면 이제 엔진이 가동하고 있을 때의 정숙성이 약간 저하되는 거, 그리고 고속주행 시의 풍절음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 두 가지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연비 효율과 그리고 굉장히 안락한 승차감, 여기에 믿을 수 있는 주행 안정감과 여러가지 편의사양과 안전장비들까지 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차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강력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너무나 큰 매력을 느꼈고요.
지난번에 짧게 시승을 하면서도 뭐 많이 좋아졌네 라고 느꼈지만 장거리 시승해보니까 그 가치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도 짧은 뭐 1, 20분짜리 시승보다는 그래도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고속도로도 달려보시고 시내 주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운행을 한번 해본 다음에 결론을 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토요타 캠리 구매 관련한 상담이 혹시 필요한 분이라면 차량을 지원해주신 토요타 서초전 시장의 최근민 팀장님께 한번 연락해보시면 아마 좋은 조건에 구매를 도와드릴 거예요. 제 소개라고 이야기하시면 더 많이 챙겨드린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제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